네, 이번 코너의 진행을 맡은 블루아카이브의 디렉터 임종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저번 개발자 토크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X 스튜디오 IP실 시나리오 팀의 부팀장 오현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트실 2D 캐릭터 팀 팀장 김국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실 부실장 성재훈입니다. 블루아카이브 글로벌 서비스의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황인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영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주영님께서는 이제 다음 시나리오 집필과 여러 가지 미디어 믹스 준비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불참하셨고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에 가신 건 아니고요, 확실히. 여튼 여러모로 현재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사실 별로 건강해 보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예, 좀 발효를 많이 하시긴 한데. 지난번에는 이제 시로코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약간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입고 오신 옷도 그때처럼 평상복으로 입고 다니시는 옷이신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입고 온 옷은 이번 촬영을 위해서 지금 처음 입은 옷이고요. 평상복으로 쓰기에는 지금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아랫부분이 조금 마시로는 그래서 요거는 평상복으로 입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조금 뭐 익숙해지면 입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이상의 멤버로 제 2회 개발자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신규 이벤트 이름은 On Your Mark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의 개최 기간은 3월 28일 화요일 점검 후부터 4월 1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키보토스의 대운동회 황윤대제의 개막을 위해 분투하는 밀레니엄 학생들의 이야기이고요. 혹시 이 이벤트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예, 블루아카이브는 학원물인 만큼 이제 대운동회 컨셉의 이벤트 스토리 자체는 오래전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벤트라면 한두 개의 학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만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는 여러 학원의 학생들이 축제와 같은 커다란 행사를 통해서 한데 모여 사건을 일으키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라이터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학계에서 열리는 운동회 컨셉을 키워서 이번과 같은 황윤대제 이벤트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교를 밀레니엄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밀레니엄 학원을 이제 개체교로 정한 이유는 이제 소재를 조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키보토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보다 약간 진보한 기술을 보유한 근미래의 세계관을 가진 학원 도시인데 이에 걸맞는 대운동회를 보여주려면 첨단 운동 장비가 잔뜩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풀기 쉬운 밀레니엄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이벤트가 공개되는 시점이 에덴 조약이 막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학원을 조명하고 싶은 목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본에 사는 경험이 있거든요. 직접 부루마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체육제를 보고 있으니까 약간 역시 청춘 블루아카이브구나 싶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이번 스토리를 작성하면서 약간 학창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쓰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 좀 나쁜 편이라서 이제 체육 시합 같은 것들이 있었던 날에는 응원석에서 응원만 하거나 아니면 축구를 하더라도 수비수 역할처럼 약간 좀 근처에서만 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운동회 날에는 좀 어느 정도 주눅이 들어가서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운동을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었다면 저도 지금도 체육을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선생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응원하면서 이벤트 스토리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황룡대제 때는 1주년의 서드 PV 때부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이때 이미 이벤트 계획이 있었나요? 서드 PV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일반적인 스토리는 이제 이벤트 스토리를 작성하고 그에 필요한 일러스트나 리소스를 발주하는 형태인데 이번 대운동의 이벤트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 이미지가 먼저 완성되고 이를 스크립트화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가 작성됐습니다. 1주년 당시 공개된 이제 서드 PV에서 학생들의 일상이 먼저 공개되었는데요. 가을의 일상에 해당하는 대운동의 컨셉의 스틸컷을 이제 작업자분께서 이 시나리오가 기획되기 전에 여러 장 작업해 주셨습니다. 그 일러스트들이 굉장히 스토리의 한 장면처럼 생동감 넘치게 그려져서 제가 여기에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살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장 트랙에 볼 전차가 있으니까 이 전차를 만들 만한 동아리가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 동아리 멤버들은 어떤 역할을 맡을까 하고 생각을 한다든지 여기에 누구와 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왜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시나리오 팀에서도 굉장히 드문 방식의 작법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팀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 1개 이벤트로 구성할 예정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미디어 믹스를 포함한 2개 이벤트로 볼륨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3차 PV는 키보토스의 사건보다 일상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황륜대제 이벤트는 3차 PV의 체육제 씬으로부터 확장돼서 추진된 만큼 이벤트 키 비주얼에서도 밀레니엄 캐릭터들의 일상감 있는 한 장면을 작업자분께 요청드렸고요. 키 비주얼을 담당하신 작업자분도 블루 아카이브에 애정이 있으시고 오랫동안 호흡을 또 맞춰 오신 분이라서요. 의도를 잘 캐치하시고 캐릭터성에 맞게 체육제 준비에 분주한 학생들의 일상감을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키 비주얼 일러스트에서 뒤편에 작게 표현되어 있지만 뒤에서 마키가 그리고 있는 그림도 정성스럽게 디자인해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작업하면서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거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게 맞나? 괜찮나? 싶은 걱정이 많은 이 업데이트였는데요. 다들 최고의 결과물을 내주셨으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코너는 신규 학생 소개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신규 학생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소속은 세미나, 역할은 스트라이커, 서포터 클래스이고요. 공격 타입은 신비, 방어 타입은 특수장갑의 학생입니다. 오프닝 PV에서 사실 굉장히 자주 봐서 익숙한 학생이 드디어 추가되었는데요. 예, 노아는 오프닝 PV에서 유우카 옆에서 시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오랫동안 많은 이제 선생님들께 관심을 받아온 캐릭터입니다. 유우카의 친한 친구이자 같은 세미나 임원이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성이 강한 유우카의 파트너 역할을 맡아야 해서 어떤 성격을 붙일지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대화가 끊기지 않고 유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흔히 만담에서 말하는 치코미를 유발할 수 있는 복해 캐릭터를 의도했는데요. 유우카가 계산적이고 합리를 중시하는 반면에 노아는 어느 정도 융통성도 있고 그리고 감성적인 표현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 충돌하도록 의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시나리오상에서 반대로 묘사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유우카가 좀 더 감성적이고 노아가 이성적이었던 모습이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 유우카가 사실 이성을 굉장히 지향하는 것처럼 뭐 완벽하다든지 뭐 계산적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감성적인 것처럼 노아도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성적인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과 실제로 잘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굉장히 잘 맞는 케미를 발산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초기 시안을 가져와 봤는데요. 노아는 유우카와 함께 프로토타입 시절부터 밀레니엄 디자인 기조의 베이스가 된 캐릭터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시안이 18년도에 작업된 이미지니까 노아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선생님들 곁으로 온 케이스네요. 다른 밀레니엄 캐릭터들의 복장도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만 교복이나 제복 베이스 디자인에 사용된 세세한 디테일들은 이 두 캐릭터를 바탕으로 참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밀레니엄의 무기는 한 이 정도의 과학기술까지 가능하다는 기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일건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석이라는 설정맨이나 먼저 업데이트된 아리스와의 개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번에 무기를 권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한 노아의 총기가 디자인 좀 독특하거든요. 이게 권총이 맞나요? 그 말을 하면 이제 예속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예, 예속 논쟁이라고 해서 제가 첨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노아가 쓰는 이 서기의 결단이 컨버전 키트라고 해서 권총에 이렇게 키트를 덧대서 기관단총처럼 쓸 수 있게 만든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권총도 될 수 있고 기관단총도 될 수 있어가지고 이 무기의 분류를 핸드건으로 할지 아니면 서브머신건으로 할지에 대해서 내부 밀덕 개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서 핸드건으로 결정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컨버전 키트가 달린 핸드건은 서브머신건이 아닌가 하는 소신 발언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렇죠. 핸드건이 아니라고 SMG라고 믿으면 그건 SMG인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특이한 총은 이제 도쿄마루이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디자인을 제공받았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도 모델건을 가지신 분들이 제법 있죠, 스튜디오에도. 저도 마루이의 콜트 매그넘 한 자루 갖고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다.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 쏘진 않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무기 변경을 고려해야 됐던 노아와 도쿄마루의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도쿄마루이 측에서 제공해 주신 총기를 노아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에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도쿄마루이라고 영문 데칼이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라인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이
밀레니엄의 미래적인 컨셉과 잘 어울리는 총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의 소녀답게 전장에서도 여유롭게 약점을 분석하고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밀리터리 팬 여러분들도 많이 즐기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넣어보고자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스튜디오 내 수많은 밀떡 여러분들께 자문을 거쳤습니다. 혹시 노아의 메모리얼 로비는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노아의 메모리얼 로비 일러스트를 보시면요, 선생님과 함께 유리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맥락으로 아트 쪽에서 반사체 캐릭터가 비치는 장면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근할 당시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게 반사된 이미지를 일부 반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예상과는 다르게 막상 따져보니 반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자분과 함께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면 무섭게도 유리창 속에 좀 다른 세상의 노아가 탄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서 유리창의 정확한 각도로 비친 노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업자분께서 꽤 많은 고충이라고 쓰고 고통이라고 읽겠습니다. 뭐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서 두 명의 노아를 그려냈던 기억이 납니다. 더불어서 2D 애니메이션 팀에서 작업된 세팅 데이터 영상도 가져와 봤는데요. 일러스트의 공수만큼 2배 이상의 공수를 들여서 창문에 비친 움직임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빗물 표현 또한 미사키에서 적용하였던 이미지를 또 디벨롭 하셔서요, 이펙트 팀에서 멋지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메모리얼 로비 일러스트는 꽤 많은 노하우와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션 연출 쪽은 어떠셨나요? 장난기 있는 성격의 노아를 애니팀에서 놓치지 않고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작업해 주시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카페 모션을 작업하실 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노트를 숨기면서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이용한 모션, 이런 모습들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아는 유우카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작업자분께서 이 부분도 중요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신 부분이 많았는데요. 옷의 색상이 반대인 것을 보시고는 포즈는 비슷하지만 총기와 물건을 반대로 쥐고 있는다든지 승리 모션에서의 느낌을 함께 엮어본다든지 디테일을 많이 신경 써주신 캐릭터였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신 게 많아서 그런지 페어 캐릭터로서 이슈가 많이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예. 네, 이제 다음 학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학생은 우타 응원단입니다. 소속은 엔지니어부 소속이고요. 역할은 스트라이커, 어태커, 공격 타입은 신비, 방어 타입은 특수장갑의 캐릭터입니다. 정말 멋진 가쿠란이네요. 우타는 히비키나 코토리와 다르게 가쿠란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타하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행동력이 빠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치어리더보다는 고적대의 응원단장 같은 그런 복장이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응원단을 소재로 한 그 모사의 리듬 게임을 플레이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응원단 캐릭터들이 우울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거든요. 우타의 그 마이스터 감성과도 꽤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감성을 오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 무엇라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자신의 감성을 담아내는 그 마이스터의 고집이 우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의도하신 열혈 응원단장이라는 키워드는 비주얼적으로 남성복의 이미지로 빠지기 쉬울 수도 있는데, 작업자분께서 의상의 라인이나 포즈 등을 이용해서 우타와 응원단장의 컨셉을 조화롭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초기에는 교복 치마와 조합된 시안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역시 활동성을 감안한 개연성 면이나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흰색 팬츠를 선택한 것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이의 머리띠나 옷을 입히거나 모니터를 추가해서 꾸며주는 등 우타의 성격에서 접근한 아이디어도 재미있네요. 우타는 원화가들 사이에서도 밀레니엄 시나리오의 유쾌한 사건이나 일상감에 기여하는 감촉 캐릭터 중 하나로 애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 캐릭터였어요. 이번 기회에 더 예쁘게 단장된 우타를 선생님들께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어렵거나 힘든 부분은 없었나요? 아마 우타는 메모리얼 로비나 스킬 커딘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메모리얼 로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우타하의 메모리얼 로비는 엔지니어부답게 아날로그 패널을 잔뜩 든 로봇들과 함께 응원 중인 우타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타하는 제 머릿속에서 씩씩하고 상쾌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작업자분께서 관련 표정들을 잔뜩 표현해 주셔서 특히 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타라면은 로망 실현을 위해서 분명히 로봇을 잔뜩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러스트에서 또 로봇들을 아낌없이 배치해 주셨는데요. 이게 로봇 수량이 많고 거리별로 다른 효과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 최적화 부분에서 약간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타의 로망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노력해서 구현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응원 로봇의 원화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로봇들은 이후에 스킬 커진에서도 여러 가지 고충을 통해서 멋지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전투에서도 우타와와 천둥이의 멋지고 귀여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천둥이의 연출 방식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나눴습니다. 아, 맞아요. 처음에 기획에서 이제 기존의 우타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을 드리기도 했고, 천둥이를 타고 싸우는 방식으로 전달을 드리기도 했고, 혹은 천둥이가 우타를 따라다니는 방식의 이런 총 3가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중 가장 어려운 사만을 팀 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지금의 우타가 되었습니다. 타고 다니는 방식의 흔적은 승리 연출에 조금 남아있기도 합니다. 응원단장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캐릭터를 여러 영상과 자료들을 찾아 실제로 연기해보며 자극해주신 덕분에 진지하지만 즐거운 캐릭터로서 연출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네요. 보통 커진에서 보기 힘든 압도적인 숫자의 로봇들이 이렇게 응원파를 자라락 하는 점에서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로망이죠. 네. 로망이 있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학생 소개네요. 마지막에 이제 소개드릴 학생은 히비키 응원단입니다. 소속은 엔지니어부 소속, 역할은 스트라이커, 어태커이고요. 공격 타입은 폭발, 방어 타입은 경장갑입니다. 사실 뭐 엄청난 이슈를 만든 학생이기도 하고요. 저도 응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학생이네요. 저 히비키의 프로필을 눈여겨본 선생님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히비키의 취미는 코스프레입니다. 근데 이벤트 시나리오에서 엔지니어부가 그동안 조명을 받을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이 설정을 좀 오랫동안 해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운동회에서 엔지니어부가 등장한 김에 히비키에게 코스프레를 시켰습니다. 다만 본인이 제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편이 제일 귀여우니까. 중요하죠. 예. 네. 일단은 히비키가 잘 짓지 않는 부끄러운 표정을 좀 많이 유발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래서 설정에 이 새로 옷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서 옛날에 만들어두었던 약간 살짝 작은 응원복을 입고 나왔다라는 설정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으로 이제 응원복 디자인을 발주했는데 담당자분이 너무 그 설정과 감성을 잘 캐치해 주셔서 정말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포즈나 표정도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귀엽게 잘 나왔고요. 그 복장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의 밀레니엄 컨셉에 맞도록 치어리더 포맷에 레이싱 요소의 디테일을 가미해서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 외로 청키한 오버사이즈 슈즈를 매치하거나 무기 케이스나 장식 등의 컬러 포인트를 주는 등으로 히비키가 직접 디자인한 의상이라는 설정을 감안하면 히비키는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참에 간단히 히비키의 다른 복장들도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비키는 기본 복장도 그렇고 PV를 통하여 공개된 사복 등을 통해 자신만의 패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꾸준히 묘사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어리더 복장의 소품 디테일 이미지도 일부 가져와 봤는데요. 부분 확대해서 보시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작업자분께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드론이나 팔목의 뱅글, 그리고 이와 연동되는 장갑의 디자인 등 세세한 소품들의 기믹까지 구체적으로 디자인해 주셨고요.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 디자인이어서요. 저를 포함한 다른 원화가분들도 치어리더 히비키의 제작 과정을 즐겁게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히비키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이렇게 히비키가 직접 제작한 발명품들인데요. 하나같이 굉장히 모두가 기묘한 성능을 갖고 있어서 뭐 사고를 부르는 물건인지라 이게 굉장히 이야기를 쓰기 좋은 소재여서 앞으로도 이 발명품에 대해 여러모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히비키가 시나리오상에서도 통틀어서 만든 물건들이 꽤 되는데 예. 그 중에 하나 꼽자면 어떤 발명품이 가장 좋으실까요? 이번에 새로 등장한 발명품인데요. 저는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강제로 마감을 지키게 만드는 워드 프로세서 기기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어려우실 텐데. 원화가용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 일러스트에서 함께 등장하는 캐릭터로 응원단 코토리가 있는데요. 이 응원단 코토리 또한 선작업된 히비키를 베이스로 복장이 디자인되었고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활동성을 감안하여 이번에 안경은 잠시 벗어둔 상태로 묘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토리답게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시 꺼내서 쓰기도 하니까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상 디자인이 유니폼 요소로서도 캐릭터의 컬러나 또는 마크를 사용하는 규칙성에서 완성도가 뛰어난 디자인인 만큼 또 이외에 다른 선생님들의 2차 창작에서도 해당 치어리더 복장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볼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묘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코토리에 살짝 접힌 그 뱃살 부분에서 되게 친근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어준 약간 생동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미소녀의 뱃살이라는 게 되게 흔치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미소녀의 뱃살을 활용한 히스토리가 저는 궁금합니다. 코토리의 뱃살은 담당 작업자분의 캐릭터성 기반의 해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토리가 주로 하는 활동은 활동적이기보다는 자료 수집이나 뭐 개발 혹은 설계 등 오래 앉아 있는 상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요. 매끈하기보단 군살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해석해서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뱃살 등의 요소는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의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젠가 3D로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메모리얼 로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히비키의 메모리얼 로비는 야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치어리더 복장을 입고 찾아온 상황입니다. 히비키의 다양한 표정 묘사가 상황이나 음성과 함께 시너지를 내서 캐릭터성에 한층 더 완성도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히비키의 혼란스러워하거나 얼굴이 빨개지는 묘사가 로비 일러스트에서도 특히 귀엽게 묘사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배경 쪽도 디자인 단계에서 상세히 준비해뒀던 드론을 연출에 사용하거나 사무실의 환경감을 1인칭 시점에서 그려내는 등 구성 면에서도 상당히 신경 써주신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이 메모리얼 로비를 야근할 때 켜놓고 계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해봐야겠다. 모션도 많은 분들의 사실 욕망이 들어갔는데요. 네. 조용하지만 치어리더라는 이 상반된 요소에서 작업자분의 넘치는 욕심을 눌러 담아서 작업되었고요. 매 순간 모션 감상에 심심할 틈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치어리딩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이즈나의 경우처럼 히비키의 귀와 꼬리에 주목해서 갸우뚱하는 포즈를 사용해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선생님이 봐주시기에 힘낼 수 있는 히비키의 귀와 꼬리를 사랑스럽게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히비키는 저희 게임에서 첫 모르타르 스트라이커 캐릭터로 제작 요청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걸 담당하신 분이 박격 포병 출신이어서 엄청난 그 디테일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제작 비용 등의 문제로 박격포를 들고 쏜다든가 하는 안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고증을 거쳐서 내부 밀떡 여러분들의 검수를 거친 후에 디테일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우타랑 같이 나오는 이 카페 모션 있잖아요. 딱 그 둘이 서서 막 응원하는 그거는 어떻게 제작되었을까요? 예, 진정한 응원단이라면 단체화하지 않는가 하는 애니팀의 아이디어로서 우타의 열정적인 리딩에 맞게 히비키의 성격을 넣어서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는 귀여운 모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응원단 히비키는 진짜 배포 학생이라고는 좀 믿기 어렵거든요.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스트라이커로 등장할 줄은 사실 꿈에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느낀 게 블루 아카이브에서 신규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이게 가챠 캐릭터인지 배포 캐릭터인지 정말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캐릭터 제작 시에 배포 캐릭터나 태생성급에 따라 비주얼 격차를 주지 않는 기조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서 불문하고 캐릭터 일종을 제작할 때 해당 상황에서 이 친구라면 어떤 옷을 입었을지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 등 선생님들께 블루 아카이브의 캐릭터들을 얼마나 매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를 먼저 챙기고 자 이제 비용을 따져볼까 하고 그 순서로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블루 아카이브 팀의 구성원이 가진 가장 큰 에너지이자 장점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학생들 외에도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쿠겔 판처인데요. 이건 어떻게 구상하게 됐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3차 PV 작업 당시에 담당 원화가님하고 키보소스 특유의 거친 분위기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어지간해선 놀라지 않는 키보토스의 여학생들이 기겁할 만한 이제 대운동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서 나오는 도람정처럼 이제 큰 공 굴리기에 쓰이는 큰 공이 막 폭주하면서 학생들을 쫓아오면 무섭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큰 공만으로는 임팩트가 부족하니까 좀 밀레니엄식으로 개조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현실의 구형 궤도병기를 좀 레퍼런스로 삼아서 여러 가지를 제안드렸는데요. 이 차후 적발주를 염두에 두고 원래와는 다른 여러 가지 전투 모션과 이동 능력을 탑재했는데요. 이제 아무리 키보토스의 여학생들이라도 이 전차가 트랙을 가로질러 쫓아온다면 무섭지 않겠냐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다음과 같은 일러스트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이 볼 전차는 안내 로봇
보안 로봇 등 여러 가지로 용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얻게 된 이름이 트랙크래셔입니다. 어째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시나리오에서 직접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랙 크래셔가 등장하는 PV의 한 장면에서도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뭐 폭주하는 트랙 크래셔나 뭐 그 옆에 쓰러져 있는 학생, 와중에 객석에서 바주카를 들고 검거 나가는 시로코는 구석구석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지 요소 하나하나 이야기를 담아넣는 것을 좋아하는 담당 원화가랑 그리고 또 소통하길 좋아하는 여기 현성님의 시너지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선생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준코와 세리카의 S3를 들어올렸을 때 바둥거리는 움직임을 선생님들께서 달리기로 합성해 주신 2차 창작물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준코랑 세리카를 전면에 배치한 점도 재밌는 비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밀레니엄의 특이한 탱크를 폭주시키기 위한 개연성을 위해서 자주 사건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엔지니어부의 코토리를 등장시킨 것도 치밀해 보입니다. 아, 그런 인선이 있었군요.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글을 쓰면서도. 네, 얘기하면서 원화가들끼리도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 혹시 그거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트랙 크래셔의 원화를 보시면요, 초기에는 볼탱크라는 가칭이었는데요, 기획실에서 사용처와 함께 스킬 기획 과정을 거쳐서 인게임 등장이 결정되었고, 다른 원화가 분께서 PV와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멋진 도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평화로운 키보터스의 일상들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디테일인데요. 이번 황륜대제의 열기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도 디테일을 타협하지 않고 작업해 주셨습니다. 밀레니엄 주최 행사이니 만큼 그에 걸맞는 요소들, 각종 소품, 운동장 배경, 관중, UI, 이펙트가 세세하게 작업되어 그런 현실감을 배가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한 것들이 선생님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TA팀과 프로그램실에서도 물심양면으로 활약해 주셨고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이것저것 전달드리고 싶었지만 방송 시간 관계상 아마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다시 뵙게 되었지만 이렇게 또 다시 헤어지게 되었네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키보토스 대운동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났던 개발 비결들을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있을 황륜대제 본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들께 비하를 설명드리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었고요. 이번 황륜대제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블루아카이브도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번 코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